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토지 땅 매매 절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와 준비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은 나의 자금 현황입니다. 얼만큼의 자금이 되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역 선택입니다. 세 번째, 그 지역 부동산을 방문하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등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땅은 광고를 안 하는 것도 많고 땅 전문 중개사들이 별도로 있는 편입니다. 네 번째, 적당한 땅, 구매할 땅이 생기면 용도에 맞나 공부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고, 이 땅 전문 부동산에서 체크를 다 해주기는 하지만 공부사항도 별도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중도금, 잔금 등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를 하고 용도에 따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중요 부분 중에서 자금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데 토지는 주택 등 대비 담보대출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토지는 지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많은 차이를 나타납니다. 실거래 금액과 공시지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1금융권 은행에서는 토지는 농지를 기준으로 보통 공시지가의 70% 정도를 대출해 줍니다. 특히나 초보자라면 토지를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나에게 맞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주말 농장을 하고 싶은 건지,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개발될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것인지 말입니다. 농사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하고, 주말 농장은 교통이 좋아야 하고, 계곡이나 강이 있어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주변 여건, 교통, 전망, 방향 등을 고려해야겠죠. 투자가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용도가 변경되어 개발할 수 있는지, 주변에 개발 이슈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라면 단기와 장기로 볼 수 있는데 단기는 평균 약 5년 정도고 장기는 보통 약 1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단기라면 도시에서 가까울수록 유리하겠죠. 토지는 무엇보다도 환금성이 낮으니까 팔려고 했을 때 단기의 매도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라면 같은 가격에 더 싸고 넓은 곳을 살피겠죠.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00평과 1000평이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것이니까요. 토지를 투자용으로 하시는 초보분들이라면 도시 인근으로 소규모, 소액 토지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땅을 투자할 때는 단기라도 몇 년은 걸리니 여윳돈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한 마음에 팔려고 하는 손해를 안 보겠죠? 지분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투자하거나 이미 공동 소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지분 매매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점으로는 소액으로도 비싼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는 것이고 자신의 지분만큼 매도가 자유롭고 개발이나 기타 등으로 수용 보상을 받았을 경우 하나의 토지로 인정되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땅의 면적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으로는 매도 시 지분만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투자자가 한 필지를 공동 매수할 경우에는 미리 서로 약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투자자가 처음부터 여러 상황에 대해 약정을 해놓으면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심이나 의견 불일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땅 매수 시 살펴봐야 할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수하려는 땅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를 이용하려면 주변 땅을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주변 땅을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도로 먼저 확인하고 직접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토지의 성질, 흙의 성질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논밭으로 쓸 건지 건축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땅에 돌이 많거나 모래가 많거나
튀어나온 바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목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목 변경이 가능한가예요. 사려는 땅에 논이나 밭일 때 나의 목적이 전원주택을 짓는 거라면 대지로 변경을 해야 하니 토지이용 계획서도 살펴보면서 해당 담당 공무원, 설계사무소 등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공구상 장부의 지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 상태의 용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 손 모양의 토지나 삼각형의 토지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땅이 좋습니다. 길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길이 확장되거나 했을 때 깎여 나가면 모양 자체가 틀어지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땅의 모양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안에는 묘지가 없어야 합니다. 기존에 묘지가 있으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마음대로 이장 등도 할 수 없고 묘지가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땅의 경사도도 살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가 심하면 집을 지을 때 어려울 수도 있고 건축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5도 완만한 경사가 좋다고 합니다. 토지의 방향으로 집을 지을 때는 거실이나 마루 부분을 남향으로 할 수 있고 출입문을 동쪽 방향으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땅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너무 멀면 자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땅 이웃 토지들과 경계선이 정확한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밭이나 농사를 짓던 땅이든 방치해둔 땅이든 경계선이 없으면 이웃 땅을 넘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진행 시 경계 측량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 함은 발전소, 유류저장소,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공장, 하수처리장, 공동묘지, 소각장 등이 있으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든지 지하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 추후 개발이 되던 전원주택으로 쓰든 활용도가 높아져야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토지를 보실 때는 파악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포인트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